그죠? 맛을 봤죠? 먼저 맛을 본 이유는 집중.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는 경우의 수가 큰 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확률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계가 있거든요. 통계를 일단 논외로 하고 경우의 수랑 확률은 말 그대로 세는 거예요. 세는 건데 걔를 공식을 써서 내가 풀 거냐 아니면 합의법칙, 고배법칙을 이용해서 풀 거냐 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식이 되게 별거 아니에요. 뭐 P 아니면 C 아니면 H 아니면 파이 아니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다 풀게 되면 좀 안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별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확통을 이미 한 번 다 한 사람도 있고 두 번 한 사람도 있고 처음 한 사람도 있고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체 선행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인지를 하고 시작하자. 그랬던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제 교재 피세요. 교재 보시면 제가 아마 1-2번까지는 풀었을걸요? 네. 기억이 안 나지만 어저께 했으니까요. 1-2번까지는 풀었을 거고 1-3번부터 출발을 할 거거든요. 집중. 1-3번부터 출발을 할 건데 정리하고 합시다.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필기할 거 없어요. 저번에 필기 다 했으니까 필요한 것만 메모하시면 돼. 경우의 수에서는 두 개입니다. 나는 고배 법칙을 쓸 거냐 아니면 합의 법칙을 쓸 거냐 딱 두 개예요. 써놓고 말로 할 겁니다. 고배 법칙을 쓴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다르다? 같다.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뒤에 나오는 수용도 쓸게요. 뒤의 수용도가 같다. 이게 딱 파악이 됐어요. 뒤에 수용도가 같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고정하러 가는 거죠? 네, 고정합니다. 고정한다. 고정을 해놓고 나서 고배 법칙을 쓰러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상황이에요. 독립적인 상황이라서 뒤의 수용도가 달라야 돼요. 다르다. 다르다. 뒤에 나오는 이제 수용도가 달랐잖아요. 그러면 그냥 합의 법칙을 쓰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랬던 거죠. 그냥 하나만 할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잘 돼야 돼. 여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얘는 3 곱하기 2야. A에서부터 C까지 가려면 3 곱하기 2였던 이유는 여기 있는 길이 1번 길, 2번 길, 3번 길을 택했고 여기 기억 니은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배 법칙을 쓸 거냐 합의 법칙을 쓸 거냐를 결정하라 했잖아. 근데 1번 길로 갔을 때 뒤에 두 개가 나오고 2번 길도 그렇고 3번 길도 뒤에 두 개가 나오니까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죠. 그래 그러면 고정을 시키지. 고정을 시킬 때 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세 가지가 있을 거니까 3이라 쓰고 됐어요? and 1로 고정시켰을 때 뒤에 나오는 수용도의 개수가 몇 개 있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 1로 고정을 시키게 되면 이럴 거잖아. 1로 하나 고정을 시켰어. 이 하나에 대해서 두 개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앞에서 파악을 했잖아요. 파악을 했을 거니까 2를 곱해서 3 곱하기 2야. 이랬던 거예요.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D라는 지점을 생각을 하나 해요. 여기가 만약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야. 이미 A에서 그래 하나는 이제 그어놓고 얘가 ABC로 가거나 ADC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B로 갈 때는 수용도가 3개인데 D로 갈 때는 수용도가 2개잖아요. 뒤에 나는 수용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더해야 되는 거야.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BC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자 그랬던 거고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얘는 따로 카운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각각 하나 한 개니까 그냥 대충 할게요.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1번 케이스거나 또는 2번 케이스일 거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더할 생각이었던 거야. 됐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설명은 접속사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and라는 접속사가 있고 또는 or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and는 한글로 동시에라고 하자 그랬었어요. 동시에. 그리고 괜찮아요. 근데 동시에라고 하자고요. 왜냐면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는 표현을 쓰지 주사위하고 동전을 그리고 던진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인 맥락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주사위를 던지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진다 이러면 그리고의 의미가 갖고 있긴 합니다만 동시에가 좀 편한 것 같아서 동시에라고 하기로 했고 이렇게 and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집합에서는 교집합이에요. 동시에 만집하는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5원은 그냥 또는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근데 집합에서는 합집합이었죠. 합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또는이랑은 달라요. 짜장면 또는 짬뽕 그러면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또는은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둘 다 먹거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거 했었잖아. 두 사건이 독립일 때 and는 곱한다 이딴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런 대화가 되려고 얘기를 했던 거기는 해요. 그래서 and는 곱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 한번 따라해봐. and는 곱한다. N는 곱한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에서 동시라는 게 나오면 보통 곱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또는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걔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길이 3개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씩 수용도가 물려있다 보니 3 곱하기 2로 계산할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또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길은 ABC로 가거나 또는 ADC로 가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합해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을 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참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장을 읽다가 이게 and인지 or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날아가니까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재해석을 해서. 됐죠? 또 교과서 얘기를 할게요. 경우의 수에서 항상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중보기와 누락기가 없이 계산을 하세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누가 몰라요. 경우의 수를 세는데 야 중복이 없이 계산을 하세요? 누락 없이 계산을 하세요. 이거 씨발 누가 몰라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떻게 중복이와 누락기가 없이 계산을 할까가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정석을 보잖아요. 정석 딱 써놓고 경우의 수에서 포인트는 중복과 누락 없이 계산한다. 어쩌려는 거예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해보자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이해됐어요. 이제 문제 풀로 가요. 그 1-3번 하나씩 해볼 텐데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 차라리 다행이에요. 나랑 이제 첫 경험을 하는 건 다행인데 좀 아는 사람이 문제야. 이제 막 혼돈되고 막 난리 나요. 잘 봐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데? 지웠는데 더 더러워진 것 같지 않냐? 맞아요. 그런 것 같죠? 분필을 바꿔야겠네. 자, 1번 보세요. 1번은 1-3번은 1번이야?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릴게요. 특이사항 없으니까. 줄이 3개 가져 있네. 영역의 수만큼 색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각각의 그림의 이웃한 영역의 색이 다르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영역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4가지 색을 쓰겠다는 거야. 4가지 색을 이름을 좀 지어주죠. 뭐 할까요? 그래요. 1, 2, 3, 4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색은 중복 가능하대요. 구분을 짓도록 하래요. 그러면 맨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4가지 색이 있다. 그죠? 4가지 색이 있는데 그 4가지 색 중에서 1을 택했다고 생각해봐. 그 뒤에 쓸 수 있는 것은 2, 3, 4 되는 거 아니야?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각각 1, 2, 3, 4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3개씩 붙지 않니? 그러면 다 같지? 그러면 곱의 법칙수로 갈 거지? 그러면 앞에 쓰는 것이 4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1로 고정을 하러 갔어. 곱의 법칙을 쓰러 왔지. 된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1로 고정했을 때 개수를 구하러 가야 되거든? 이렇게 1로 고정했을 때 개수를 구하러 갔어. 여기가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3개. 3개 나오니까 3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2 정도로 고정을 하러 가요. 여기서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너랑만 구분이 되면 되거든? 여기다 2를 썼단 말이야. 쓸 수 있는 게 1, 2, 3, 4에서 몇 개 있는 거니? 3개. 구분만 되면 되는 거니까. 중복 가능하니까. 됐어요? 2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뒤쪽에 이제 2로 고정을 해서
3개를 쓰러 가요. 쉬운 거 같죠? 좀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몰라. 잘 봐요. 그러면 여기 3개 쓸 거지? 3개 쓰는데 1, 2와 다른 뭐 3 같은 거 아무거나 써요. 괜찮잖아. 이렇게 이제 해놨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3이랑만 다르면 되지. 그죠?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지? 3이랑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얘. 그래서 3개가 있을 거잖아? 3개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딴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12에다가 곱하기 9를 해요. 그러면 108 이렇게 나오죠? 모의고사를 푸는데 단답형 답을 모르겠잖아? 108 자주 나와요. 그렇죠? 108 자주 나옵니다. 아, 진심이야. 2번 원이 있다. 여기부터 조금 조심해야 돼. 이 엽전 모양으로 생긴 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5개야. 5개. 5개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네. 그러면 5가지 색을 통해서 구분이 되게끔 칠해 보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네. 그 가지 색깔 있는 거는 네. 그 구역 보고 나눈 거예요? 네네네. 거기 전제 조건이 영역의 수만큼 색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색을 일단 쓸 수 있는 거야. 되어 여기까지? 그래요. 그러면 또 써요. 1, 2, 3, 4, 5를 썼어요. 어디를 택해도 괜찮거든요. 스타트 포인트를 어디를 잡아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맞닿는 면이 많은 쪽을 제일 첫 번째 카운팅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카운팅했다고 쳐요. 그러면 5개를 일단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로 고정을 시키고 5라고 쓰고 조금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괜찮죠? 5라고 쓰고 1로 고정을 시켰어. 왜냐면 1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할 거거든. 이렇게 순서를 매길 거야. 이렇게 순서를 매길 거니까 여기 5개를 칠했지.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4개씩 칠할 수 있잖아. 전부 다 4개씩 칠할 수 있다 보니까 5 곱하기 곱의